안녕하세요. 은하건축사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관련 내용은 작년에 최초 보도가 되었고 예전에 한번 다뤄봤었죠. 최근에 농촌 체류용 쉼터 및 농막 운영 지침이 25년 2월 13일 날짜로 운영 지침이 수정되어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용 쉼터의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기존 연면적 20제곱미터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한다는 마침입니다. 당초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여야지 농막으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화조 설치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 입지 조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기간 3년 이내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을 신청하면 임시숙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기존 농막이 쉼터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환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농막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쉼터를 숙소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본인이 농장업 목적으로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 기농 기촌의 징검다리로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책임 소재에 불분명 우려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숙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근로자 숙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쉼터 설치 자격 및 가능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주말 체험 용농인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우 임차농을 포함하는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농업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인이더라도 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 지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건축법에 따라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 연장은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인 만큼 기능 안전에 문제가 있고 환경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연장 수리를 제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숙소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는 임시 숙소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무제한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5개 지자체에서는 존치기간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존치기간까지 만료되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거주용 가설건축물로서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설건축물의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대당 한 개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농촌체령쉼터는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농지대장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축물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하듯 쉼터인 경우 농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복층 또는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단층에 하나의 설치를 허용하고 높이는 4m 이내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다락 설치가 가능한데요. 평균 높이가 1.5m 이하이거나 경사지붕일 때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이면 다락으로 간주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콘크리트 탓을 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인데요. 바닥 콘크리트 탓은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농촌체령 쉼터는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탓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석이나 추추절 등 독립기초 형식 등 가능하다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농지에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농촌체령쉼터는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현항도로 등에 접하여 화재 등 위험상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현항도로는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네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되고 3년 이상 용농 활동 중인 사실상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쉼터 조성을 위한 최소 보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쉼터와 데크 주차장 및 기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는 용동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예시로 10m 곱하기 3.3m 규모의 쉼터를 설치한다면 쉼터 면적이 33제곱미터, 나머지 부속시설로 데크 15, 정화조 10, 주차장 13.5 해가지고 부속시설이 38.5제곱미터라면 쉼터 면적 더하기 부속시설 면적이 71.5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규정을 적용하면 71.5제곱미터의 2배, 즉 143제곱미터의 농지 면적을 확보해야지 쉼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오늘은 농촌체령 쉼터 및 농막 운영 지침 관련 12가지의 Q&A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앞으로 제대로 정착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